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3월 부근에 주식을 모두 정리를 한 뒤에 현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제 모든 자산을 배분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옮겨 타는 것일 뿐 제가 코인만 한다거나 주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입장으로서는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꽤나 나쁘지 않은 전략을 도출해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하면 참 좋고 실패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략 구성의 출발은 글로벌 유동성 지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래 보이는 바로 이 노란색 선인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전 세계의 주요한 나라의 M2 통화량을 합산하고요. 연준의 자산과 그리고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해둔 계좌인 TGA까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그림처럼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에 10주 선행을 한다는 점이죠. 며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직접 선을 그려보아도 큰 오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차트로 보시면 이 주요 변곡점 간의 거리가 대략 70날에서 84날 정도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빨간색 세로 점선들을 보시면 23년 10월 31일 기점으로 글로벌 유동성 지표의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죠. 그로부터 84일 뒤인 24년 1월 23일에 비트코인에서도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 세로 점선들을 보시면 24년 1월 1일에 글로벌 유동성의 하락 변곡이 발생을 했죠. 그로부터 73날 뒤인 24년 3월 14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하락 변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두색 점선을 한번 보시면 24년 6월 29일에 다시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고 그로부터 70일 뒤인 24년 9월 7일에 비트코인도 상승 변곡이 제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10주 선행을 한다는 그림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파란 점선을 좀 볼게요. 글로벌 유동성의 하락 변곡이 24년 9월 3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 10주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70일 뒤의 날짜는 24년 12월 9일이 되겠죠. 자, 근데 앞서 70일에서 84일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었으니까 어림잡아서 12월 9일부터 한 12월 23일 정도 사이에 하락 변곡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저는 러프하게는 12월 중순쯤에 하락 변곡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 조정이 지속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보라색 점선을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0월 30일인데요. 약 70일 뒤에 25년 1월 8일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12월 중순부터 대략 1월 초까지는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근거가 하나 더해지게 됐습니다. 네, 바로 멱함수 법칙 차트인데요. 영어로는 파워 러 차트인데 지수함수에 근거를 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한 차트예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 예측값들 안에서 등락을 반복되어 오면서 사이클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였던 16년도와 20년도 사이클을 주목을 해보다가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는 Linear Regression Fit, 초록색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 잠시 조정이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럼 17년도 부근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노란색 선인 비트코인이 초록색 멱함수 기준선을 상방 돌파를 한 뒤에 대략 한 달 동안 그 기준선 밑으로 조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트레이딩 뷰 차트로 잠시 그 구간을 볼게요. 17년 6월 12일부터 17년 7월 16일까지의 구간이며 조정폭은 마이너스 38% 이상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조정폭이죠. 누군가는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거 사이클이 종료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큰 조정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멱함수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20년 사이클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때인데요. 초록색 기준선을 상방 돌파한 시점. 이때는 대신 눈대중으로 보아도 아까 보셨던 17년도 조정에 비해서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트레이딩 뷰 차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때는 조정폭이 마이너스 17%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주 짧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을 해 나갔죠. 조정의 시작이 20년 11월 25일이었고 추후에 제대로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된 때가 12월 16일이었으니까 조정 기간은 대략 3주 정도 됐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17년도에 있었던 조정은 마이너스 38%가 나왔고 대략 한 달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20년도에 있었던 조정은 마이너스 17% 정도 나왔고 대략 3주 정도 그 조정 기간이 이어졌었는데 아까 글로벌 유동성으로 판단해봤던 24년 중순부터 25년 1월 초 정도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대략 3주 조정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도 아직은 이 글로벌 유동성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상승 변곡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금 더 1월 8일보다 조정 기간이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봐도 결국 대략 3주에서 한 달 정도 우리는 조정 기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대략 그 시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럼 대체 얼마까지, 얼마나 조정이 있을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그걸 계산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표시를 해보면 이러한 지그재그의 형태가 10주 후행을 해서 비트코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었던 바로 이 상승 구간이 비트코인에서는 바로 이 상승 구간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대충 이 정도 길이가 나오고요. 이걸 그대로 이쪽에다가 빗대 보면요. 대충 1대1 비율이 나옵니다. 약간 이 피크가 좀 위를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요. 자, 그럼 비트코인에서도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이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번에 상승 변곡이 출현했던 지점으로 옮겨서 한번 보면 그 끝이 대략 10만 달러에 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여기서는 바로 이 지점이 조금 피크를 넘어섰으니까 여기서도 10만 달러를 약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10만 달러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이제 조정폭이 있을지도 보고 싶은데 그건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에 글로벌 유동성에서 고점 과 저점을 이어보면 자, 대략 이런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조정폭은 이 극점부터 현재 여기까지 대략 0.382에서 0.5 레벨 사이에 위치를 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동일한 비율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앞서서 가정했던 피크 예상 지점인 10만 달러부터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그려보면 동일하게 0.382에서 0.5 구간은 대략 76K에서 81.7K 사이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렇게 10만 달러까지 쭉 올라가다가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구간을 네모로 표시해보면 바로 이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러프하게 이런 조정을 그대로 맞닥뜨리면서 사이클 고점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와 이 조정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사이클 고점까지 가는 경우 최종 수익률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7만 달러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이 20만 달러라서 20만 달러로 목표 가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대로 그냥 쭉 조정에 별다른 관리 없이 투자를 할 경우에 최종 수익률 같은 경우는 185.71%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까 앞서서 봤던 12월 중순에서 1월 초에 있을 수도 있는 약 20%의 조정에서 우리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러한 형태의 계좌 관리를 한다면 물론 최대치를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 최종 수익률이 257.14%가 나오죠. 거의 두 개의 차이가 약 7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대로 100% 흘러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저 조정 기간에도 전량 매도 후에 다시 전량 매수를 한다는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50%만 익절하고 다시 사는 경우 혹은 그보다 더 일부만 익절해 놓고 기다리다가 다시 매수하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보면 최종 수익률의 차이가 저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대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건 비트코인 하나만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가정이므로 만약 알트코인까지 저 구간에 잘 매니징을 해서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다면 최종 수익률은 오히려 이 계산됐던 수치들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 전략이 만약 일부라도 성공을 한다면 최종 수익률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만약 막상 팔고 조정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정을 줄 듯 하더니 그대로 슉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나온다면 뭐 그때는 뒤도 볼 것 없이 재매수를 빠르게 해야겠죠. 대신 그러면 내가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수익을 조금은 못 얻는다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 12월 중순에서 25년 1월 초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GLI 지표와 아까 봤던 멱함수 차트이다.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그런 비율 차이로 계산을 해보면 단기 고점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가 계산이 됐었고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대략 76K에서 81.7K 정도 부근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세워두고 상황을 만나는 것과 아무런 계획 없이 상황을 만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대응의 속도가 우선 다르고요. 그 속도와 그리고 본인의 확신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저 나름대로 세워본 저 개인적인 시나리오였고요. 충분히 이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정확히 있다면 그 무엇이든 답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없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